안녕하세요. 12장 오라클 텐지 유틸리티에 대해서 한번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장의 학습 내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요. 오라클이 제공하는 오라클 데이터 펌프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라클 8i나 9i를 사용하시면서 오라클 텐지로 업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새로운 DB 서버를 구축하고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특정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새롭게 설치한 오라클 텐지로 이전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기술이 됩니다. 오라클 데이터 펌프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QL 로더라는 유틸리티 기능입니다. 이 로더는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내부에 가져오기 위한 유틸리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엑셀이라든지 아니면 텍스트로 저장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내에 테이블을 생성하고 해당 테이블에다가 인서트하는 방법이 되겠죠. 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SQL 로더 방법이 됩니다. 따라서 다양한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문서들을 DB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유용한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파일 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DB 안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면 이런 SQL 로드 기능을 이용해서 유용하게 작업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오라클 데이터 펌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펌프에 대한 부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 펌프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이 데이터 펌프는 엑스포트하고 임포트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그 그림을 잠깐 그려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오라클, 예를 들어서 뭐 9i 내지는 8i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있겠죠. 데이터 펌프 엑스포트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은 엑스포트입니다. 그러니까 DB에서부터 데이터를 갖다 내보내는 기능이 되겠죠. 내보낼 때는 확장자가 dum프라는 파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DMP라는 확장자를 가진 덤프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이진 파일이기 때문에 열어볼 수는 없어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DB에 저장된 특정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갖다가 내가 엑스포트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데이터 펌프 엑스포트입니다. 엑스포트 하게 되면 설명드린 것처럼 .dmp라는 덤프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 파일 형태를 파일 시스템에서 받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금 화면에 있는 디렉토리에 대한 설정입니다. 자, 파일 시스템에서 이 덤프 파일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디렉토리를 생성하고 이 디렉토리에 해당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갖다 부여하는 작업이 먼저 사전에 수행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뭐예요? 해당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를 데이터 펌프 기능을 이용해서 엑스포트해서 받은 덤프 파일이 해당 디렉토리에 저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저장이 된 파일을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텐지라는 DB 서버로 설치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가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데이터를 다시 옮겨와야겠죠. 옮기는 작업. 데이터베이스 텐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를 가져오는 작업이 되겠죠. 임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임포트 한다는 거, 데이터 펌프 임포트를 이용해서 특정 디렉토리에 이미 우리가 받아놓은 뭐예요?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운영하던 특정 사용자 소유의 데이터를 덤프 파일로 받아놓은 게 있죠. 이 덤프 파일을 가지고서 다시 임포트를 갖다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하던 데이터와 동일 데이터가 역시 텐지에서도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버전을 갖다가 올리면서 이전에 사용하던 데이터를 우리가 새로운 버전의 DB 서버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전 유틸리티가 데이터 펌프입니다. 데이터 펌프 엑스포트하고 임포트에 대한 부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그 DBA 권한을 갖고 있는 시스템 사용자로 디렉토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에게 디렉토리에 리드하고, 그 다음에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 보시면요. export dump라는 기능은 expdp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실행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몇 가지 그 값들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해당하는 값들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한번 직접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스템 계정으로 접근이 되겠죠. 시스템 사용자로 먼저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자, 접근이 되면 먼저 디렉토리를 만들어야겠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create 명령 이용해서 역시 객체를 생성합니다. 디렉토리 객체가 되겠네요. 자, 디렉토리 만들겠습니다. 디렉토리 이름이 되겠죠. d pump dir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as 진짜 파일 시스템의 물리적인 경로가 되겠죠. 코테이션 쓰고 그 다음에 C 밑에 편의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d pump dir 이런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디렉토리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한번 생성이 되어졌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dir 실제 디렉토리가 만들어진 건 아니죠. 디렉토리 객체를 지금 생성을 한 것 뿐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제 그 디렉토리 경로에 대한 부분들은 파일 시스템에서 따로 한번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dpump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진행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 그란트 번호를 이용해서 특정 사용자가 이 디렉토리를 리드하고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라이트 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덤퍼 파일을 갖다가 만들어서 해당 디렉토리에 저장해 두기 위해서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뒤에 임포트 하기 위해서는 해당 디렉토리 내 파일을 갖다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드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죠. 그 작업을 지금 HR 사용자에게 주는 이유는 HR 사용자 소유의 스키마를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에 대한 이전 작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권한을 부여하죠. 그란트 보겠습니다. 이 권한에 대한 부분들은 다음 장 13장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리드하고 라이트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on 디렉토리 이름은 dpump_di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거죠. HR 사용자에게 부여해 보겠습니다. 자,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이제 HR 사용자로 작업을 하면 되겠죠.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창 하나 열어보시고요. 여기서 한번 명령을 수행해 보겠습니다. 자, 명령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자, export d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help는 y. 먼저 어떻게 수행이 되어지는지 한번 내용을 볼까요?
이렇게 쭉 뭐가 지나갔었는데요. 다시 한번 올라보시면요. 데이터 펌프 엑스포트 유틸리티는 오라클 DB 간의 데이터 객체를 전송하기 위한 방식을 제공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명령어가 엑스포트 데이터 펌프에 대한 약자 EXP DP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제를 보시면 이와 같은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사용자를 지금 로그인하고 있죠. 그리고 디렉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덤프할 파일 이름을 지금 지정을 하고 있죠. 스카점 확장자 DMP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을 하게 되면은 어떨까요? 스캇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스키마와 데이터들이 어디에? 스캇.덤프라는 덤프 파일로 옮겨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밑에 이제 예제가 있는데요. 자, 이 위에 있는 예제의 형식 잠깐 보겠습니다. 문법이 되겠죠. 보시면 명령어 다음에 어떤 게 있냐면요. 자, 키워드가 있고 그 다음에 equal, 그 다음 value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식은 다 이와 같이 export dump 다음에 키워드는 값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워드가 어떤 게 있는가 살펴보시면은 이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디렉토리라는 게 있습니다. 디렉토리라는 키워드는 이렇게 되어 있죠. 덤프 파일 및 로그 파일에 사용할 디렉토리 객체에 대한 설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디렉토리란 키워드 다음에 실제 파일 시스템에 있는 물리적인 디렉토리 이름을 갖다 명시하면은 해당하는 디렉토리에 덤프 파일과 함께 로그 파일, 다시 말해서 작업에 대한 기록을 갖다가 이제 로그라는 걸로 남기게 됩니다. 자, 이 로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덤프를 수행할 때 덤프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오류에 대해서 원인을 갖다 찾는데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그 파일에 대한 부분들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반드시 남겨봐야겠죠. 이 로그 파일이 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은 덤프 파일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지금 덤프 파일이라는 키워드를 사용하고 뒤에 값을 설정을 했습니다. 덤프 파일 이름을 갖다 지정하게 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요, 괄호라고 지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exp dat.dump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덤프 파일 뒤에 이제 어떤 값을 갖다 명시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값, 해당하는 이름의 덤프 파일이 만들어질 거고, 명시하지 않는다면은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exp dat.dump 파일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많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키워드들을 다 설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이와 같이 디폴트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디폴트 설정 이외에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은 경우에 따라서 적절한 키워드에 맞춰서 값을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밑에 한번 예제를 다시 한번 볼까요? 보시면은 역시 스캇 계정으로 접속을 하게 되고 덤프 파일과 디렉토리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 보시면은 스키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캇이 소유하고 있는 스키마에 대한 모든 부분을 얘기하게 되나요? 자, 그 다음 보시면은 유저 아이디는 명령행에서 첫 번째 매개 변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령을 실행하고 난 다음에 먼저 사용자의 로gin이 있고 그 다음 해당 키워드와 그에 따른 값을 갖다 부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expdp라고 하는 엑스포트 이 명령을 갖다 수행함에 있어서의 간략한 설명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한번 PPT 통해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보시면은 지금 명령을 수행하면서 먼저 사용자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디렉토리 지정을 하게 되죠. 왜냐면 데이터 펌프 엑스포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실행 결과가 .dmp라고 하는 덤프 파일로 만들어지게 되죠. 파일 시스템에. 따라서 그 파일 시스템이 어디에 우리가 앞서 만들었던 디렉토리 객체, 생성한 디렉토리 객체를 보시면은 그때 파일 시스템의 물리적인 디렉토리의 위치를 함께 지정했습니다. 그 위치에 만들라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이블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HR 사용자 소유의 employees라는 테이블과 데이터들 그리고 제약 조건들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엑스포트 하기 위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테이블들도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값은 하나 이상이 올 수 있겠죠. 그래서 값은 하나 이상 설정하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테이블들을 설정해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실행 예가 이제 아래쪽에 보이게 되는데요. 한번 직접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실행을 해 볼까요? expdp 명령을 하고요. 유저 아이디는 HR HR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디렉토리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d pump underbar dir 이렇게 설정이 됐었나요? d pump underbar dir 이렇게 바꿨네요. 그 다음에 테이블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이상의 테이블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요. 테이블은 인플로이스 테이블만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아이디만 지금 명시가 됐죠. 패스워드는 실행하는 과정에서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별도로 입력하지 않고 실행과 동시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력하고 보시면요. 쭉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업 실행이 되면 이제 몇 가지 지금 오류가 발생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처리가 진행이 되고 있네요. 자, 보시면은 지금 C 밑에 dpump underbar dir 밑에 우리가 덤프 파일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었죠? 그래서 디폴트로 exp dat.dump 파일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성공적으로 작업이 완료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직접 만들어졌는가 살펴봐야겠죠? cd dpump underbar dir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가 있다? 한 151KB 크기의 덤프 파일이 하나 만들어져 있죠. 현재 시간으로. 그리고 export.log라는 로그 파일도 함께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단 얘가 정상적으로 수행이 됐는가에 대한 여부들은 마지막 메시지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export.log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열어서
어떤 로그를 남겼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export.log 파일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처음 export dump 명령을 갖다 실행했을 때 그 실행 문장이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은 HR 사용자 소유의 employees table에 대한 부분들을 dump 파일로 우리가 바꿔줬는데요. 실제 내용을 보시면은 테이블 지금 나와 있고요. 테이블 데이터가 지금 받아왔고,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냐면 오브젝트에 대한 권한이요. 그 다음에 테이블에 설정되어 있는 인덱스, 그리고 제약 조건. 그 다음 보시면은 트리거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참고로 보셔야 될 거는 인덱스와 테이블에 설정이 되어 있는 통계 정보까지 모두 다 함께 엑스포트가 됩니다. 그래서 엑스포트가 성공적으로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전체 107건의 지금 데이터들이 함께 엑스포트가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dpump_dir 보시면은 두 개의 덤프 파일 그리고 로그 파일이 만들어진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expdp 명령을 이용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내에 특정 사용자 소유의 테이블에 대한 부분들을 덤프 파일로 받아올 수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제 우리가 특정 사용자 소유의 테이블에 어떤 조건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일부의 데이터만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들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해서 한번 수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엑스포트해서 받은 덤프 파일을 이용해서 임포트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